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아이디어샘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있는 박태성이라고 하고요. 스타트업에서 리액트랑 노드.js를 주로 쓰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그 커뮤니티 데이 때 AWS 커뮤니티 데이가 1월 21일 날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발표를 일단 그대로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제 소개를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제 이 로고들이 좀 생소하신데 이 아이디어샘이라는 데가 제 회사 로고고 오른쪽은 매치몬이라고 제가 주짓수 대회 관리 플랫폼 웹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올려놓은 거고 이제 여기서 앰플리파이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앰플리파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원 관리 쪽만 일단 이제 붙여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AWS KRUG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지역 소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거나이저로 하고 있고 오거나이저인데 리더랑 총무를 다 하고 있어갖고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회사 근처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뭐 장소 대여라든지 뭐 모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액트 네이티브 서울 모임에서는 총무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를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요. 이제 앰플리파이가 먼저 설명드릴 거고, 이제 앰플리파이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부터 이제 배포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API 붙이기, 이제 회원관리 붙이기, 저장소 추가하기, 그리고 로컬 테스팅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이제 분석 서비스 추가하는 것까지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앰플리파이의 데이터 스토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작년에 그 AWS 리인벤트라는 큰 행사에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하고 데모 영상 보여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가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자면은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이고요. 앰플리파이 CLI랑 프레임워크로 나뉩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CLI 통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AWS 리소스들을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테스팅 및 배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현재 웹에서는 리액트, 앵귤러, 뷰 등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고 있고 모바일 앱으로는 iOS, 안드로이드, 리액트 네이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CLI랑 프레임워크는 다 GitHub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라서 버그가 발견됐을 때는 모두가 다 참여를 해서 PR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이 10가지가 총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릴 거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번 발표를 통해서 소개할 뭐 API, 어널리틱스, 어센티케이션 그런 거 빼고 설명드리자면은 인터랙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그 아마존의 렉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AI 챗봇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프레딕션은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 쪽인데 뭐 언어 번역이랑 텍스트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 이미지에서 텍스트 인식하는 그런 것 등의 인공지능이랑 머신 기능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프레딕션스라고 합니다. 펍섭은 그 IoT 서비스 쪽에서 웹소켓 제공자를 이용한 MQTT를 통한 실시간 대화형 메시지 기능을 구현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XR은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구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갖고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서비스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주고 온라인 모드로 전환됐을 때 데이터 동기화를 해주는 솔루션이고요. 이거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앰플리파이 CLI 명령어들인데 이게 이제 맨 처음부터 이제 세팅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앰플리파이 컨피그를 이제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이닛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앰플리파이 add CLI를 사용하고 그리고 오프라인 테스트를 위해서 앰플리파이 mock를 쓰고요. 앰플리파이 push가 여태껏 이제 add를 통해서 기능 추가한 것들을 AWS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은 게 주로 많이 쓰이게 될 CL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아무래도 AWS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AWS를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으시면은 AWS 가입을 하셔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 앰플리파이 개발했을 때 흐름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개발자 디벨로퍼가 있고, 이 디벨로퍼가 앰플리파이 CLI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서브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한 뒤에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설정해놨던 기능들과 관련된 AWS 서비스 리소스들, 뭐 어스나 스토리지 그런 것들이 이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템플릿 코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AWS 클라우드에 업로드가 돼서 관련된 AWS 서비스들을 실제로 AWS 생성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프로젝트를 앰플리파이랑 같이 개발한다 가정하고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로컬에다가 먼저 앰플리파이 CLI를 깔고 그 뒤에 저희는 엑스포를 통해서 개발한다 치고 엑스포 CLI를 깝니다. 그리고 엑스포 이닛을 해서 이제 엑스포 프로젝트를 만들고 들어가서 거기 죄송합니다. 거기 안에다가 AWS 앰플리파이랑 앰플리파이 리액트 네이티브 이 컴포넌트들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좌측에 보시면은 앰플리파이 이닛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를 통해서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터미널 상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에는 자신의 맞는 환경에 맞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 스크린샷은 이제 앰플리파이 이닛을 하게 된 뒤에 생성되는 이제 파일 구조들, 파일 폴더 구조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AWS export.js라는 그 중요한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그리고 AWS export.js를 이제 들어가서 맨 위에 보면은 편집을 하지 마라라는 코멘트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뭐 어스나 API 같은 기능들을 추가하게 될 때마다 엔드포인트나 웹 클라이언트 아이디 같은 약간 크레덴셜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임포트해서 쓰기 때문에 뭐 한 글자라도 틀리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주석으로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무조건 건들지 마라 그런 거 아니고 어느 정도 다루실 수 아신다면은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그 아까 설명드린 앰플리파이 이닛을 해서 로컬에다가 앰플리파이를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로컬에만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클라우드에 이니셜라이즈 된 게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AWS 웹에서 이제 앰플리파이라는 걸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이 돼 있고, 백핸드 인바이러먼트 탭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니셜라이즈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리액트를 한다 치고 리액트의 이제 전역 스테이트 프로바이더 감싸는 위치라던가 뭐 가장 최상단 쪽에 해당하는 JS 파일에다가 AWS 앰플리파이를 임포트를 시키고, 그리고 아까 민감하다고 했던 AWS-export를 임포트한 다음에 amplify.configure 메소드로 해주면은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 설정은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PI를 추가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앰플리파이 이닛을 하면은 터미널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도움말 그런 게 이제 amplify add API를 써라. 그래서 API 기능을 먼저 추가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앰플리파이의 API 기능은 이제 GraphQL과 REST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GraphQL을 쓰면 AWS 앱싱크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REST를 쓰게 된다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 서비스가 구축이 되게 돼요. 그래서 REST 방식은 이 발표에서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끝부분에 레퍼런스 자료로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싱크 서비스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관리형 GraphQL 서비스고, 그리고 앱싱크로 서버 구축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API 기능뿐만 아니라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통해서 웹소켓까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오갈 때 동기화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충돌 해결 방안을 여러 개 갖고 있어서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 충돌 해결 방안을 태기해서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Amplify Add API로 API 기능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는 항목들 중에서 제가 박스 쳐넣은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이게 처음에는 annotated 된 GraphQL 스키마가 있냐, 뭐 이미 스키마 정의 파일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 줄에 일단은 뭐 없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스키마 생성 시 가이드가 있는데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값은 따로 없으니까 이 셋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키마를 이제 수정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yes를 하시면은 그 에디터에다가 바로 schema.graphql 파일이 뜨게 되고 거기에다가 원하는 대로 스키마를 수정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 경로는 Amplify 폴더 내에 백엔드 폴더 내에 API 폴더 만들어지게 되고 그 안에 이제 API 이닛을 했을 때 입력했던 프로젝트 이름을 가진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API 관련 AWS 리소스들을 담은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파일 그런 것들과 함께 schema.graphql 파일이 이렇게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밑줄 친 거를 보시면은 이제 골뱅이 이제 문법이 있는데 저도 사실 GraphQL을 현업에서 안 쓰는 이제 개발자로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거는 이제 AWS 쪽에서 제공하는 이제 GraphQL 트랜스폼 문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디렉티브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이 GraphQL 트랜스폼 문법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SDL이라고 GraphQL 스키마 데피니션 랭귀지를 쓰는 이제 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는 지시어를 사용해서 이제 add 모델은 다이나모 데이터베이스 생성 구성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add connection은 GraphQL 문법 사용할 때 모델 간 관계 설정 및 관련 리졸버를 생성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add us는 회원에 따른 데이터 접근 규칙을 설정하는 그런 지시어.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이거 말고도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GraphQL.스키마 정의를 끝내고 스키마를 지금 수정하겠냐라고 질문하고 대기하고 있던 터미널로 돌아가서 엔터를 쳐주면은 이제 src 폴더에 GraphQL 폴더가 생기고요. 오른쪽 위에 캡처 했는데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 등의 GraphQL 쿼리가 자동 완성되었고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할 때 앰플리파이에서 만들어준 GraphQL JS 파일을 임포트해서 GraphQL API 통신을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쿼리랑 뮤테이션, 서브스크립션 하는 코드 예시들을 제가 일단 여기에다가 짤막하게 올려놨는데 이게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로부터 API와 GraphQL 오퍼레이션 이걸 두 개를 임포트 해주고 통신할 때 GraphQL 파일들을 임포트 해온 뒤에 밑에 세 줄 그리고 API.GraphQL 메소드를 쓰고 그 안에 GraphQL 오퍼레이션 메소드를 넣어줍니다. 인자에다가는 실행하고자 하는 GraphQL 쿼리문과 조건문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는 서브스크립션인데 함수 체이닝을 통해서 좌측에 쿼리랑 뮤테이션 했던 거에다가 체이닝으로 subscribe 메소드를 한 번 더 써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받을 수 있게 코딩 하시면 되고 이거를 subscription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은 변수로 받아서 unscribe 메소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데모 준비를 하다가 버그를 발견한 건데 subscription 할 때 엑스포에서 이제 그냥 오브젝트라고 떠요. 정확히 무슨 에러인지도 내뱉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막 오픈소스 이슈보드에다가 이제 올려서 겨우겨우 해결을 했는데 그럴 때 해결 방법은 그냥 아까 그 amplify.configure 들어갔던 그 루트 가장 최상단에 있는 JS 파일에다가 이 주황색 오렌지색인가? 예, 이거를 한 줄을 넣으시면은 일단은 해결은 됩니다. 이거는 좀 다음 버전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 기능을 지금까지 추가했으면 API 기능만 이제 실제로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Amplify 푸시를 이용해서 배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AWS의 앱싱크 서비스랑 DynamoDB가 이제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DynamoDB 왜 만들어지냐면은 아까 예제에서 앱 모델 디렉티브를 썼기 때문에 그 앱 모델이 DynamoDB 그 스키마 정의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이나모 DB까지 생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앰플리파이 푸시를 할 때 기존 로컬에 추가했던 그 회원이랑 스토리지 그런 게 있지만 뭐 API만 푸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앰플리파이 푸시 API만 하시면은 API만 배포가 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15분이네요. 제 내용이 많거든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원관리 기능인데요. 이게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 이용해서 회원관리 기능을 제공해 준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그니토 서비스가 단순 회원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소셜 로그인 기능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회원관리 기능은 이걸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소셜 로그인은 기본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 로그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SAML이랑 오픈아이디 커넥트도 제공하고 있어서 웬만한 소셜 로그인은 조금의 노력을 주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에서 회원가입 인증 등의 기능 컴포넌트를 따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가입 인증, 뭐 로그아웃, 로그인 그런 기능을 개발하기 귀찮으면은 이 컴포넌트를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 그래서 터미널에서 앰플리파이 add us를 통해서 us 기능을 추가한 뒤에 코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자체 지원하는 하이어드 컴포넌트인 with authenticator 이거를 감싸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with authenticator만 씌웠을 뿐인데 이렇게 로그인, 회원가입, 이메일로 인증 코드 보내기 그리고 로그인 시 상단 헤더에 인사말과 함께 로그아웃 버튼 뜨는 거까지 자동으로 구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서비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i18n 있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유틸 그것도 지원하고 있고 이 스타일도 이제 몇 가지 옵션을 줘서 도큐멘트를 잘 보시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 하이어드 컴포넌트가 마음에 안 들었고 저렇게 완성형 컴포넌트에 대해서 불신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지 앰플리파이에서 자체 그냥 모듈만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us 클래스만을 이렇게 이용해서 us.signup, 뭐 confirm signup, sign in, sign out 등의 메소드로 그냥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도 똑같이 아까 API처럼 앰플리파이 푸시를 하시면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앰플리파이 푸시 us만 하시면은 회원 관리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장소입니다. 아마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EC2랑 S3인데 S3는 그 저장소 서비스고요. 데이터 저장 보관에 대해서 가격이 매우 싼 서비스고 내구성도 99.999%고 이건 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실제 도큐멘트에서 이렇게 소수점 자릿수까지 이렇게 내구성이 이만큼 좋다라고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3 이용해서 정적 HTML 호스팅까지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서 앰플리파이 이용해서 스토리를 추가를 하는 모습인데 터미널에서 이제 스토리지 기능을 추가하실 때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이 네모난 박스로 표시된 것 중에서 버켓 네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켓 이름은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버켓 이름을 쳐야 되니까 그것만 주의해서 스토리지를 추가하시면 돼요. 코딩하는 부분인데 비교적 메소드가 직관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AWS 앰플리파이로부터 스토리지를 임포트 해오고 storage.get, remove, lis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업로드 하실 때는 그냥 put이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되는데 put이 돌아가는 원리가 이제 처음에 업로드할 때 네트워크 에러가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4번의 시도를 최대 한다고 해요. 그래서 4번 시도 이후에 업로드 실패하면 그때 에러가 뜬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풋 메소드 인자 중에 좋다고 생각드는 게 그 프로그레스 콜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제 파일 업로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거의 한 100ms 단위 같아요. 100ms 단위로 실행이 쭉 돼서 파일 업로드 진행 상태를 이렇게
뭐 몇 프로까지 됐냐 확인할 때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S3의 저장소 권한을 따로 이렇게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퍼블릭이랑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퍼블릭은 일반적으로 아무 옵션 안 줄 때 진행이 되게 되는 권한인데 앱 사용자 모두한테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파일들은 그 S3 버켓 안에 퍼블릭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프로텍티드는 이제 읽기 전용으로만 이제 볼 수 있고 업로드한 사용자만 쓰기 권한이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저장 경로는 그 버킷 안에 프로텍티드 폴더 안에 로그인된 사용자에 대한 코그니토 아이덴티티 아이디로 명명된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프라이빗도 프로텍티드랑 마찬가지로 저장되는 곳은 프라이빗 폴더 안에 코그니토 유저 아이덴티티 아이디 그 폴더 안에 저장이 됩니다. 또 이제 푸시하는 거는 앰플리파이 푸시 스토리지로 하시면은 푸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PI랑 어스 스토리지를 했는데 여기까지 배포 사이클을 돌았지만 실제로 업무 환경에서는 바로 배포하기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데 그래서 앰플리파이 CLI에서 제공하는 게 앰플리파이 목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목을 입력하면 앰플리파이 프로젝트 안에 앰플리파이 폴더 안에 모킹 데이터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API 서버가 켜짐과 함께 테스팅 페이지 엔드포인트를 뵙게 됩니다. 아래 밑줄 친 것처럼 이제 여기 들어가서 API 테스트를 해라 라고 페이지를 뵙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aws-export.js 파일 이게 크리덴셜한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앰플리파이 목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내용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제 파일 안에 AWS API 엔드포인트가 기록되어 있었다가 앰플리파이 목을 실행하면은 잠깐 로컬호스트로 바뀐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그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앰플리파이 목을 했다가 모킹 모드를 종료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엔드포인트가 바뀌게 돼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폴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좌측에 캡처를 했고 오른쪽에는 그 API 테스팅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효찬님이 보여준 그 GraphQL의 그 API 도큐멘트 그거랑 비슷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은 안 보이지만 그 API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독스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자동으로 완성된 API 도큐멘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쿼리 입력할 때 이런 도큐멘트를 보면서 입력하시면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킹 할 때는 그 스토리지랑 API만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스는 어스도 잘 동작을 하고 있는데 모킹 모드로 들어갈 때 그 어스는 배포를 하고 나서 모킹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대충 개발 진도가 다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제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앰플리파이는 아마존의 핀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분석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핀포인트는 그 앱 세션 시간이랑 사용자의 구매 행동, 로그인 시도, 개발자가 직접 정의한 이벤트 유형 등의 정보를 캡처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앱에다가 푸시 알람이나 이메일, SMS, 음성 메시지 같은 메시지 전송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람 설정은 모든 앱 개발자가 하는 파이어베이스 관련 앱 세팅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앱 세팅 푸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수고스러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CLI에서는 앰플리파이 애드 어널리틱스로 추가를 시키고 코드에서는 그냥 어널리틱스 모듈만 임포트해서 어널리틱스.record 메소드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집하고자 하는 그 이벤트 이름을 이제 쓴 다음에 어트리뷰트에다가 넣고 싶은 거를 제이슨으로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어널리틱스를 웹 콘솔로 켠 모습이고요. 수집된 자료들은 이제
이제 웹 콘솔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벤트 좌측에 이벤트를 누르셔갖고 이제 자기가 직접 개발했다는 게 이렇게 어널티스점 레코드에서 네임에다가 뭐 개발자가 하고 싶은 이름을 친 거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플랫폼이랑 뭐 어느 국가인지 웹 버전이 뭔지 그런 걸로도 이제 기준을 이제 선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앰플리파이 푸시 어널티스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앰플리파이 데이터 스토어를 소개할 건데, 이게 작년 AWS 리인벤트에서 새롭게 발표한 기능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거는 AWS를 한 번도 쓰시지 않더라도 로컬에다가 AWS 계정 세팅을 하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쓸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제 데이터 저장소를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데이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놈인데, 웹에서는 웹이랑 앱 둘 다 가능한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웹에서도 웹이랑 앱 둘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앱에서 데이터 스토어를 구현하려고 하니까는 버그가 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아직 리액트 네이티브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아직은 웹에서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또 설명드리자면, 웹에서는 이게 데이터 스토어를 구현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인덱스드 DB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SQLite를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로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걸 쓰면은 이제 GraphQL을 잘 모르는 사용자도 이제 데이터 스토어 API를 이용해서 GraphQL로 구현된 백엔드 API 접근해갖고 조회, 생성, 수정, 삭제 등의 기능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충돌 처리 방법 제어도 기능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드로 전환됐을 때 변동된 데이터와 온라인 상태가 맞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 AWS 앱싱크에서 마련한 3가지 충돌 처리 방법 중에서 태기를 해갖고 데이터 충돌 해결 방법을 직접 구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 데이터 스토어 아키텍처고요. 그 주황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오프라인 용도로만 썼을 때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데이터 스토어 API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면 스토리지 엔진이라는 게 개발자가 모델링 해놓은 그 스토리지 구조를 해석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데이터 조작을 스토리지 어댑터는 그 SQLite랑 인덱스드 DB를 지칭하는 겁니다. 스토리지 어댑터에다가 명령을 하고 응답을 받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가 이 앱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도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토리지 엔진과 AWS 앱싱크 사이에 싱크 엔진이라는 구성이 연결이 돼서 이제 동기화를 담당해주고 이제 GraphQL 쿼리를 통해서 통신을 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GraphQL을 써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싱크 엔진이라는 애가 직접 GraphQL을 자동으로 이제 써서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개발자가 데이터 스토어 API를 쓰면은 GraphQL을 쓸지 몰라도 그냥 메소드 몇 개를 써서 GraphQL로 구성된 API에 접근해서 데이터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스토리지 어댑터 종류. 모바일은 SQLite고 웹은 인덱스드 DB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오픈소스니까 향후에 이제 더 많은 종류의 스토리지 어댑터를 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스토어 실제 구현하는 방법은 아까 뭐 API 어스 스토리지 하는 방법이랑 조금 다른데, CLI에서 npx 스크립트를 이용해갖고 npx amplify -app latest라고 치게 되면은 amplify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는 똑같지만 API 폴더까지 알아서 생겨요. 그런 다음에 package.json에다가는 amplify modelgen이랑 amplify push라는 스크립트가 생기는데, 뭐 다음에 이게 GraphQL 스키마.graphql 이용해서 그 데이터 스토어에 이제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고 정의하고 수정할 때 amplify modelgen이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에도 배포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앰플리파이 푸시 스크립트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스키마 GraphQL을 들어가 본 화면이고요. 이게 오프라인 저장소를 GraphQL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GraphQL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면 되긴 하는데, AWS에서 있는 그 typepost add model이라는 디렉티브를 써갖고 API랑 스토리지 세팅하는 거를 해서 구현을 이렇게 쉽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enum으로 이제 post status라는 걸 정의하게 되면 이건 꼭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말로 도큐멘트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뭐 액티브냐,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오프라인 상태냐 온라인 상태냐 그런 거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넣어서 정의하시면은 다음에 API를 쓸 때 이제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도큐멘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로 정의된 거를 이제 실제로 뽑아내는 npm run amplify modelgen을 하시면은 타입스크립트랑 JS 파일이 생겨서 여기에서 이제 스키마 구조를 이제 변환해서 내뱉어 줍니다. 그리고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골뱅이를 써갖고 기능별 모듈을 설치할 수 있게끔 별도 모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데이터 스토어의 가이드에서는 이렇게 쓰고 싶은 모듈만 설치하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뿐만 아니라 아까 그 API 스토리지 어스 그런 것도 골뱅이 aws-amplify-us 그렇게만 하면은 어스 관련된 모듈 및 프레임워크만 깔 수가 있습니다. 용량적으로 좀 이득이겠죠. 그래서 코딩 예제고요. 코딩 예제 중에서는 임포트하는 게 좀 다르죠. 개별 모듈을 깔았으니까 골뱅이 AWS amplify 데이터 스토어로부터 데이터 스토어를 임포트해서 데이터 스토어.query, save, 그리고 observe.subscribe 이런 걸 이용하고 query랑 mutation, subscribe를 마치 ORM처럼 쓸 수가 있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예제는 오프라인으로만 쓴다는 가정하에 이제 캡처를 드린 거라서 amplify.config 메소드 그거는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DynamoDB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predicate 필터라고 해서 쿼리 할 때 조건을 이제 DynamoDB 조건과 똑같이 갖다가 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모드 말고 온라인으로도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amplify init 커맨드를 똑같이 입력하고 amplify.configure 메소드 쓰는 거를 아까 OS랑 스토리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것도 amplify push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에 앱싱크랑 DynamoDB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개발 다 된 모습이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생긴 거고, 개발자가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됐을 때 AWS 클라우드에는 핀포인트, 분석 도구인 핀포인트, 저장소인 S3, 회원 관리인 코그니토, 그리고 API 기능인 앱싱크, 데이터베이스인 DynamoDB 얘네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굳이 웹에서 console.aws 그 사이트를 들어갈 필요 없이 amplify console이란 커맨드를 치시면은 알아서 브라우저에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스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amplify console 어스 그렇게 치면은 그 코그니토 웹 콘솔로 자동으로 접속을 시켜줘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기능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써놨고요. 그리고 이 중에 좀 인상 깊은 거는 그 여러 개의 그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버깅이랑 프로덕션이랑 디버깅, 프로덕션, 그리고 디벨롭먼트 그런 스테이징 같은 거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바이러먼트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Git의 워크플로우랑 똑같이 굴러갑니다. 브랜치 체크아웃 하듯이 인바이러먼트도 체크아웃으로 바꿀 수 있고, 그 체크아웃된 인바이러먼트에 들어있는 템플릿들은 각자 다른 AWS 리소스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체크아웃해서 쓰실 수가 있고, 유틸리티로는 PWA 개발 시에 많이 언급되는 서비스 워커 제공하고 LRU 캐시,
그리고 i18n이 내장돼 있고, 그리고 허브라고 해갖고 전역 스테이트 프로바이더처럼 이 허브란 클래스를 쓰면은 디스패치 메소드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내부에서 허브.listen을 통해서 바로 캐치해서 로직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느꼈었는데, 이것도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갖고, 그 리스닝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허브.remove를 쓰는데 그 리무브가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구글링에도 잘 레퍼런스가 없어서 잘 안 나와서, 이거는 해결되면은 되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로거는 console.info, console.error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모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벌써 35분인데 필요한 것만 보여드릴 거고, 이 풀 영상은 이 GitHub 리포지터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엑스포로 그 앱을 만들어서 배포까지 하고 안드로이드 APK를 만드는 과정까지 다 들어있는 거고요. 들어가 볼까요? 이게 앱을 만들었을 때 스크린샷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포스팅을 올리고 라이크를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라이크는 서브스크립션 기능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데모 영상, 아까 그 PPT를 다시 보시고 싶으시면 키노트 쪽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데모 영상은